네, 요즘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 쥐가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남역, 광화문, 홍대 입구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질병관리청에 직접 잡은 쥐를 가져와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 서울 한복판에 쥐가 출몰하게 된 걸까요?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현지 캐스터. 네, 저는 지금 한국방역협회 연구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서울시 방역관리에 자문하고 있는 김순일 한국방역협회 연구소장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서 쥐를 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쥐가 서울에 출몰하고 있는 건가요? 최근 서울시 쥐 민원 건수를 보면 2020년도에 1279건이던 것이 2024년도에 2181건으로 약 2배 정도 증가를 하였고요. 최근 들어서는 올 7월까지 집계된 걸 보면 1555건으로 작년 대비 71% 정도로 증가한 걸 보면 민원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한강공원 등지에 가야만 간헐적으로 보였던 쥐가 이렇게 도심 곳곳에서 보이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쥐가 비이상적으로 폭발적으로 서울시에 있던 쥐 개체수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강수 일수 증가라든지 폭염 일수 증가와 같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쥐가 서식하고 있던 은신처인 지하 공간에 어떤 미소 환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환경에 어떤 은신처의 파괴를 아니면 교란을 받다 보니까 쥐들이 지상으로 이동했을 거고, 그것을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어떤 조우한 확률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심 개발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쥐출몰에 좀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 쥐들이 서식하고 있던 곳은 농업 생태계인 농작물 주변이나 아니면 창고, 그리고 농가 주변에 서식하고 있던 쥐들입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이들이 이제 복개천이나 하수구에 자연스럽게 은신처로 옮기게 된 것이죠. 근데 또한 이제 최근 들어서 음식물에 대한 상업지구의 발달로 음식물 배출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런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거나 무단 투기가 되면서 음식물이 풍부해지니까 얘들의 먹이가 풍부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들 활동폭을 또 늘어났을 거고, 공간에 대한 이동도 쉽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도심 곳곳에서 보이는 쥐가 다 같은 종류의 쥐인지도 궁금합니다. 다 다른 종인가요? 네, 우리 인간이 다 다르듯이 국내 설치류로 알려져 있는 종들은 한 3과 22종 정도인데, 생활권에서 주로 보이는 종은 한 4종 정도입니다. 그래서 새끼 고양이만한 크기 300~400g 정도의 시궁쥐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이나 이런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전선줄을 타고 또 집으로 유입되는 그런 종이 있는데, 지붕쥐라고 불리는 곰쥐가 한 300g 정도 되는 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손바닥 남짓 한 20g 남짓의 생쥐, 그리고 들쥐로 잘 알려진 등줄쥐, 이렇게 해서 4종 정도가 우리 생활권에서 주로 보이는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쥐 하면 약간 기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감염병도 주의를 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쥐를 보면 공포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쥐들이 옮기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유럽에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의 사망에 이르게 했던 흑사병이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들어서는 신증후군 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증, 그리고 발진열이라든지 째째가물치증, 또한 식중독과 관련된 살모넬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쥐입니다. 특히 신증후군 출혈열은 공기 감염을 통해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고요. 그리고 또한 세균성 질환인 렙토스피라증은 오염된 물에 의해서 상처 부위나 아니면 점막 부위로 이렇게 들어오는 대표적인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쥐가 옮기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바이러스성의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신증후군 출혈열입니다. 그래서 이 주 매개체는 한탄 바이러스나 아니면 서울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데, 한탄 바이러스의 주 매개 동물이 바로
등줄지고요. 그다음에 서울 바이러스를 주로 매개하는 종이 그 실험실에 있는 실험실쥐나 아니면 시궁쥐가 되겠습니다.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잠복기가 한 2, 3주 정도 지속이 되고요. 그래서 출혈이라든지 발열 그리고 그 신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취약계층들이 농민분이나 아니면 이제 군인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렙토스피라증과 같은 증은 이제 세균성 질환인데 배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쥐의 체액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오염된 토양이나 물에 접촉을 했을 때 피부의 상처 부위나 아니면 점막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질환이 이제 이런 세균성 질환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들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쥐가 유행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쥐의 배설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 지역을 방문하게 될 때는 긴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물이나 아니면 토양의 접촉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장화나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하면 야외 활동을 주로 하시는 농민분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인 군인분들은 예방접종을 미리 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쥐의 외부 기생충으로 있는 벼룩이나 흡혈성 진드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쯔쯔가무시증 같은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허가가 되어 있는 모기 기피제와 같은 기피제를 사용해서 개인 보호 활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야외 활동 후에 집에 이제 귀가를 하게 되시면 옷도 세탁을 하시고 그다음에 목욕이나 세면 등을 통해서 어떤 감염병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만약에 쥐를 발견했거나 쥐가 왔다 간 흔적을 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쥐가 발견됐다는 것은 쥐의 은신처나 서식처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 안으로 유입되지 않게끔 출입구에 출입문의 틈새라든지 아니면 방충망에 손상 유분을 하게 해서 그런 구멍 등을 다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배수관이라든지 아니면 에어컨 실외기 등의 인입구 라인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쪽에 보면 틈새가 생길 수 있고 또 건물이 노후화된 건물은 아래쪽 하단부에 이제 지상부와 맞된 부분에 틈새라든지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철판이나 시멘트 아니면 철수세미 등으로 다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또한 그 애들이 주로 먹는 게 이제 음식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 주변에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배출통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덮개가 있는 걸로 밀폐 용기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애들이 은신처로 활동할 수 있는 집에 풀숲이라든지 아니면 풀더미라든지 그리고 나무 더미들을 쌓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박스 주변 박스들을 이렇게 쌓아놓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은신처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전부 위생관리 측면에서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얘들이 그 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 지하잖아요. 지하에서 맨홀이나 하수 뚜껑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덮개를 활용을 해서 막아두는 것도 중요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예방책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